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간중간 건너뛰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의 흐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에 존댓말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영어는 한국어의 존댓말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의 존댓말은 물론 이제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는 그런 말의 형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직적인 그런 인간관계의 구조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영어는 그런 개념의 존댓말을 이렇게 별도의 형태로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관용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 특정한 단어의 선택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 you help me? 보다는 Could you help me?가 이제 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can이 아닌 could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존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could가 can의 존대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could you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존대가 아닌 존중으로 제가 표현한 이유는 존중이라는 것은 상호 평등의 개념 안에서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중과 존대에는 차이가 있지요. 존중의 표현이 이제 윗사람에게 쓰는 그런 존댓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ould는 can의 존댓말이 아니라 존중 또는 이제 배려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배려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설명에는 더욱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배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ould you help me?는 어째서 배려의 표현이 되었을까요? 바로 시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can은 현재, could는 과거. 바로 이 두 시제의 차이 때문에 영어식 존중인 배려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can과 could의 시제 차이에 배려심이 들어있다. 자, 이 명제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의 핵심인 시제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한 시간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문법의 범주를 의미하는데 아시다시피 과거, 현재, 그 미래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시제를 영어로 ten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tense에는 이 시제 말고도 다른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긴장한, 신경이 날카로운, 긴박한, 팽팽한 등의 뜻도 있습니다. 어근 ten 부분은 어원상 to stretch, 즉 느리다 또는 늘어나는 것의 뜻입니다. 뭐 스트레칭 생각하시면 되죠. 쭉쭉 느리는 거. 그래서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것을 이제 연상할 수 있고요. 뭔가 억지로 느릴 땐 느릴수록 더욱 팽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근 ten이 들어간 단어가 참 무수히 많은데요. 특히 뭔가를 잡기 위해서 팔을 쭉 뻗게 되는데 그래서 뻗는 것에서 잡는 것에까지 의미 확장이 일어나서 수많은 파생어 속에는 이 잡는다, hold의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 ten이 들어간 단어들은 대부분 늘어나는 것, 또 긴장, 팽팽함, 시간, 그리고 hold, 잡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에 단어를 보니 이제 tenet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교리, 원리라는 의미인데 tenet이라는 영화 요즘에 있죠. 영화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간, 그리고 hold, 잡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tense는 이렇게 시간, 긴장과 관련이 있다 보니 명사로는 시제, 그리고 형용사로는 긴장한, 긴박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과 긴장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긴장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긴장의 정도는 바로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도가 높고요. 과거나 미래일수록 낮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막 119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불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강도가 집안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또는 지금 창밖에 BTS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긴장이 느껴지시죠? 아닌가요? 지금 샤넬 핸드백을 선착순 10만원에 팔아요. 이제 긴장감이 확 와닿으시죠? 반면에 여기는 임진왜란 때 큰 불이 났던 곳이야. 엄청났어. 또는 여긴 1억 8천만 년 전에 공룡이 지나갔던 곳이야. 이런 과거의 사건이나 또는 서기 2530년에 코로나를 능가하는 그런 팬데믹이 온다네요. 이런 소식이나 헨리 혜성이 120만 년 뒤에 지구와 정면 충돌한답니다. 이런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긴장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긴장감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제와 배려의 관계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긴장감이 덜한 과거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긴장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보다는 Could you help me?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감이 덜하기 때문에 could를 쓰는 표현이 보다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ould you help me? 라는 표현은 과거에 나를 도와줄 수 있었냐고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could 라는 과거 조동사를 현재에 강제로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존댓말이 아니라 배려의 표현이라는 것. 자, 의식을 반쯤 잃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Can you hear me? 또는 Could you hear me? 제 말 들리세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할아버지라서 could가 맞을까요? 사실은 이때는 Can you hear me가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배려의 상황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could라는 존댓말을 안 쓴 싸가지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Can you hear me? 그래서 could는 존댓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긴장의 관계, 이 부분은 영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현재, 그리고 혼합가정법,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알면 쉽게 그리고 제대로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로또 이야기를 다루었으니까 로또로 가정법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죠.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나는 피아노를 살 텐데.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the piano. 그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조건절에서 동사 won을 사용했습니다. 현재형은 win이죠. 즉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추첨도 하지 않았는데 동사는 win의 과거, won, 과거형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순히 동사가 과거형이라서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이죠. 문법 설명으로는 가정법 과거란 현재의 상황에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것에 대해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름은 가정법 과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 표현인가요? 그냥 동사가 과거형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동사가 과거형인 이유가 왜일까요?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won이나 would 같은 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법으로 확립이 된 상황인 것이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내가 당첨이 된다면 이라는 현재형으로 해야 하고요. 피아노를 살 텐데 라는 식으로 소망 수준의 가능성이 되면서 말끝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로또 추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번호 6개를 맞추면 1등인데 이미 5개가 맞았어요. 마지막 공이 올라오는데 9만 나오면 1등인데 보니까 대충 8이나 이게 9처럼 보여요. 자, 이때의 긴장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If I win the lottery, I will buy the pian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in, will 이렇게 현재형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긴장감이 쫙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해석은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피아노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둘 다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 표현을 가정법 현재라고 하죠. 동사가 현재형이라서 그런 거죠. 정리해보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둘 다 현재 사실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고요. 긴장의 정도를 감안해서 과거형의 동사를 쓸 것인가 현재형의 동사를 쓸 것인가 이 긴장의 정도에 따른 판단에 따라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현재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법 현재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가정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말로 직설적 조건문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시제에 따라 긴장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현재가 가장 높고 과거, 미래는 멀수록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에서 가정법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알면
영어의 존댓말, 정확히는 배려의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